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같이 1시간 또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이 상당히 좋았죠, 그죠? 좋아서 뭐 다들 힘들도 나실 테고, 또 정회원들 그리고 또 체험방들, 그죠? 이번 주에 체험방 또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손절 종목 없이 종목을 너무 많이 매매해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번 주 또는 우리가 향후 시장 어떻게 좀 봐야 될 건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그죠? 너무 어려운 단어 또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4시 32분인데요. 저하고 1시간 동안 잔잔하게 국내 시장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또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 잠깐 제가 이제 짧게 PPT를 잠깐 만들어 왔습니다. 장중에 워낙 시장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리딩하는데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많이 준비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좀 제외하고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뉴스들이 조금 나옵니다. 삼성전자 또는 대한민국 대형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일명 개미 통합 운동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과연 개미들이 이번 우리나라 이 급락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하기 위해서 대기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앞으로 나는 주식을 매수할 거다라고 하는 대기자금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이거는 물방고기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을 좀 보는 이유는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죠? 과거하고 달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알고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급락을 하게 되면,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급락을 하게 되면 기다리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온다.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주식은 올라온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이죠. 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놓고 버티기만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면서, 그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물량들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를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면 정말로 돈이 될 것인가? 정말로 개미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는 상당히 똑똑한 투자자입니다. 막연하게 일반적인 개미들하고는 저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면서 이게 진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안 날 수 있는지 단편적으로 데이터를 좀 뽑아봐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사놓으면 주가가 돈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는 초보들이나 하는 이야기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최근의 주가 추이.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조금 보게 되면요,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지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개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수급 동향입니다. 여기에서 수급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하는 주체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관들이 될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고, 개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3월 10일경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수급의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수급을 동향을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죠. 개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단 하루, 3월 24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했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장이 끝나고 잠깐 계산을 해봤더니 1개월 동안에 1억만 주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개미 통합 운동에 비유를 했는데 또 TV 뉴스에서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과연 개미들이 이길 것인가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자고요.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뭡니까? 한 달 동안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재밌게도 주가는 급락을 했다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3월 10일경부터 매수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요 날이죠. 그죠? 요 날부터 개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다? 주가는 신기하게도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왔지만 최근에도 다시 한번 뭐다?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설프게 눈에 보이는 거. 자, 제가 주식을 할 때요. 투자자들, 뭐 정회원들이든 체험방이든 일반적인 뭐 제가 고수 예전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눈에 보이는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다. 눈에 보이는 팩트를 가지고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주식에 접근을 하는 거지. 이거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나의 느낌, 감, 촉, 누가 카더라라는 통신, 유튜브를 보고 이 종목이 좋은 거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은 뭐다? 팩트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알파죠. 그죠? 플러스 알파를 한번 붙여보자라는 거지.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시장의 진단에 앞서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지금 뽑아보고 있단 말이지. 삼성전자가 3월 10일부터 개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1억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다? 삼성전자가 개인들이 매수를 한 이후에 내리 주가가 내리 꽂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다?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없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시장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월 24일입니다. 3월 24일 날 개인들이 단 하루 장중에 617만 4천 주를 개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는 삼성전자가 하락, 개인들이 대규모의 물량을 매도하니까 삼성전자는 상승.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쉬워요. 지나가는 초등생들도 이렇게 말해주고 제가 물어봅니다. 야, 삼성전자 지금 개인들이 매수하는데 주가가 올라올까 내려올까?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에이, 쉬워. 당연히 내려가겠죠. 맞죠? 왜? 쉽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개인들이 파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더라. 개인들이 사니까 삼성전자는 떨어지더라. 자, 과연 삼성전자는 동학운동을 성공을 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팩트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고. 너무나도 쉬워요. 저는 어렵게 주식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체험방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아주 심플하게 풀어드립니다.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란 말이지. 개인들이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더란 말이지. 그런데 개미 동학 운동이라는 건 뭐다? 개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겠다라는 이야기지.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주식에 들어오려고 하는 예비 자금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뭐 조단이라고 합니다. 그죠?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식에 들어갈래. 예탁금이 넘쳐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과연 개미들의 투자금을 다 합치면 외국인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금에 개미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게 되면요. 외인 취득률이 54.98%. 맞죠? 총 주식 수가요. 계산도 안 됩니다. 100만, 1000만, 억, 10억, 59억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이기려고 하게 되면 이만큼의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기관들, 외국인들, 연기금들, 그죠? 절대적으로 개인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담 하나 섞어 이야기하게 되면 아쉽게도 실제적으로 동학운동은 실패를 했습니다.
동학운동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오기를 부리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나라에 주식을 하는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고 또 종목을 추천할 때도 시장을 볼 때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오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회원 확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지만 뭐다? 그 중심에는 모두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베이스가 뭐냐면 데이터라는 거예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챙길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지나가는 애들도 알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학운동은 결국은 실패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뭡니까?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험방이든 또 정혜원방이든 간에 삼성전자 지금 매수 의견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자, 삼성전자는,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언제 사야 됩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언제 사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뭐합니까? 그때 확 질러버리면 되는 거죠. 우리는 왜? 똑똑한 대한민국 상위 1% 투자자니까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확대해서 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 FM대로 가는 거, 확대해서 가지 않는 거, 중심을 지키고 가는 거.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제 역할이죠. 다시 한번. 삼성전자 아직은 건들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 건드려야 되나? 개미들 팔 때. 개미들이 지쳤을 때. 다른 종목 다 날아가는데 삼성전자 안 올라가니까 개미들 화나가지고 손절할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살포시 외국인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와, 우리가 사면 또 삼성전자가 막 날아간단 말이지. 이해되죠? 첫 번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탑픽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는 대한민국 1% 투자자 아닙니까? 500만 명 중에 살아있는 50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확장을 조금 해보자고요. 그러면 대표님 삼성전자만 봅니까? 아니죠.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제가 수급을 하나를 더 갖다 놨습니다. 더 가져다 놨습니다. 요게 뭐냐면 코스피의 수급입니다. 맞죠? 코스피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신기하게도 이 코스피의 수급도 거의 삼성전자의 수급 동향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코스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쭉 하다가 뭡니까? 3월 24일에만 장중에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 삼성전자를 보고 코스피를 판단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고수회전에서도 SBS, CNBC 고수회전에서도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코스피의 대장주를 보고 코스피의 대장주를 보고 코스피 전체 시장을 파악하라는 거지. 자, 재밌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건설, 삼성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모든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종목들도 뭐다? 유사한 형태로 움직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대형주라고 이야기하죠. 대형주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대형주. 대형주의 흐름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더라? 대형주의 흐름들이. 대형주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뭐한다? 개미들만 사더라는 거지. 지금 개미들만 사더라는 거지. 개미들, 새로 진입하는 개미들, 초보 개미들, 또 예전에 나쁜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번에 하락을 뚫게 맞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자기는 지금까지 우량주 매매를 안 했는데 이번에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 이제 쫄아버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나쁜 종목을 하지 않고 대형주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거지. 두 번째, 초보 개미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 LG화학이 좋아 보이거든. 삼성 SDI가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도 또 대형주를 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단편적인 생각만 하신 거죠.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시장의 길, 시장의 그림이 보이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국내 시장은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정의원들 최근에 보게 되면 제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딱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 이미 시장에서 주식을 하다가 너무나 계좌가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 절반. 나머지 절반은 대표님 계좌 만든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매수하라니까 대표님 매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도 나와요. 정말로. 장중에 그죠? 손가락이 불이 나게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씩 가르쳐 준다고. 그죠? 다행히 잘 따라오고 있어가지고 행복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실수를 했다라는 거지. 초보들은 몰라서 대형주를 매수를 한 거고 주식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은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또 놀라가지고 대형주를 매수한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니까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 뭘 못 본 거죠?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수급 분석이죠. 주식에는 세 가지 분석이 기본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오늘 밤새야 되겠죠, 그죠? 주식에는 기본적으로 분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분석입니다. 이 회사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첫 번째는 가치 분석이에요. 가치 분석. 그죠? 두 번째는 무슨 분석이 있냐면 수급 분석이 있습니다. 수급 분석.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회사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시장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럼 주가가 안 오르겠지. 그것도 안 좋아요. 맞죠? 수급 분석. 세 번째가 뭐냐면 기술 분석입니다. 차트를 그려놓고 이 종목이 위에 매물대가 있다. 뭐 PSR을 사용을 한다. RSI를 사용한다. 이런 지표들을 이용해서 기술적 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은 어떻다? 자, 첫 번째 기술 분석 냅두고요. 첫 번째 가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하게. 그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가치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지금 코로나가 잡힌 게 아니고 막 아직까지 뭡니까? 유행, 대유행. 한국도 매일 여전히 100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예상한 그대로 나오죠. 제가 이탈리아 코로나 나온다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언제? 4월 첫째 주 또는 3월 말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제 코로나도 조금 잡히는 분위기는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안 잡히고 있죠. 일본 이제 시작하고 있죠. 아프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은 이제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뭡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슈가 향후 글로벌 경기, 글로벌 섹터, 업종,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까지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과연 이게 핸드폰 장사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국제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게 건설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 왜? 아직까지는 감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다? 가치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분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폭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 분석은 여기서 조금 더 시장이 안정이 잡았을 때 가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분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수급 분석이 우선이라는 거죠. 수급 분석. 너무나 쉽다라는 거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지. 다 나와 있다라는 거지.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는 누가 매수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전통적으로 나눠집니다. 코스피는 누가 매수해야 됩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올라갑니다. 코스닥은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투자를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들이 들어옵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코스피에서 계속해서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어요. 코스피 매수 되겠습니까? 매수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이 투자자들, 야, 대표님 삼성 SDI 좋은 회사입니다. 사겠습니다. 안 돼요 했는데도 사요. 왜? 그냥 자기 생각을 보는 거지. 삼성 SDI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주가 반등도 없죠. 삼성전자 잘 올라갑니까? SK하이닉스 잘 올라갑니까? 포스코 잘 올라갑니까? 물론 야금야금 올라가기는 합니다만은 업종 섹터 일반적인 종목들보다는 느린 거죠. 결국은 뭐다?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과연 대표님 개미가 동학 운동을 성공할 것인가? 사실 중요한 의제는 아닙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는 없어요. 500만 명의 대한민국 주식 투자 인구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 거라 생각합니까? 1%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그 1% 안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뭐다? 핵심 사항만 딱딱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 핵심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수급을 보고 시장을 판단하라. 두 번째, 보이는 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왜? 주식은 계속 옆구리 누가 찔러대거든. 오빠 이것 좀 사봐. 그러고 그죠? 맞죠? 언니 이 제품 좋아 이거 한번 사봐. 계속 꼬신단 말이지. 중심을 잡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중심의 핵심이 뭐다? 수급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코스피 종목들 사야 됩니까? 언제 사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거지. 대표님 오늘 외국인들이 3천억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건설, S-Oil, SK텔레콤 얼마나 많습니까? 급락한 종목들.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뭐다? 지금처럼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됐겠어요? 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신은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코스피가 있죠. 또 하나는 코스닥이 있죠. 그런데 수급을 딱 보니까 코스피를 살 필요가 없어. 이미 뭐다? 우리가 봐야 되는 전체 100%의 종목들 중에 절반을 날려버린 거야. 시야가 좁아진 거지. 이미 뭐다? 그림이 딱 나왔잖아. 코스닥을 공략을 해야 되구나. 코스닥을. 지금은 대형주를 매매해서는 답이 없구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구나. 또 내가 대형주 포지션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구나. 좀 팔아가지고 빠른 그래도 수급이 더 좋은 코스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게 되면 매매를 할 때 보면 코스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코스피는 일단은 제외. 또 우리가 한 열흘 전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야, 삼성전자 샀던 거 다 비중 줄여라. 다 팔아라. 지금 다 정리해라. 그리고 뭐 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더 좋다.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말이 조금 빠른가요? 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딱 보게 되면 뭡니까? 코스피는 한번 봅시다.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대표님 이거 차트 어떻게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이것도 내가 나중에 한번 교육시켜 드릴게요. 자, 확대를 좀 하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주가가 고점이 여기였죠. 그죠?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여기가 저점이었죠. 그죠? 자, 여기가 중단이네요. 대략적으로. 맞죠? 고점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조금 두꺼운 걸로 칠할까요? 고점에서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반등 나왔죠. 몇 프로 나왔습니까? 상단, 하단, 중단이죠. 중단이죠. 중단까지 반등이 안 나왔죠.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 딱 하면은 뭐 38% 정도 나왔네. 그죠? 그런데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한번 봅시다. 코스닥을 한번 딱 봤더니 어떻게 나왔더라? 코스닥은 뭐죠? 이거 상단, 그죠? 여기가 하단, 맞죠? 여기 하단. 코스닥은 여기 나왔네요. 어디까지 나왔다?
딱 보기에도 코스닥은 지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50%까지 반등 나왔네요. 뭐다? 보이는 그대로 따라가게 되니까 뭐다? 확실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반등에 강하기가 월등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대형주를 매매했던 사람들과 중형주를 매매했던 사람들의 수익률은 뭐다? 이미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반면에 중형주,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종목들, 2천억대 종목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수익률이 많이 올라와 있겠죠. 기존에 주식했던 사람들은 더 빨리 본전을 찾아가고 있을 거고, 새로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남들보다,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주식이 바닥이라고 해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계속 손실만 되는 거고, 반면에 제 이야기처럼 저번 주, 그저번 주 제가 알려드린 내용처럼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빡빡빡빡 나는 시장이겠죠.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번 주에 상당하게 수익이 많이 났겠죠. RFHIC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 3번 샀습니다. 체험방에서 한 번 월요일 매수, 화요일 매수, 한 번 더 매수. 근데 어떻게 됐다? 매수하고 계속 상승.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죠? 코스닥 종목들. 저번 주에 제가 체험방에 알려드렸던 AP시스템도 어떻게 됐습니까? 팔았습니다만 그 저번 주에 3번 샀죠? 계속 상승. 뭐다? 중형주죠, 중형주. 삼성전자를 안 산 거지. 똑같은 반도체 종목이라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코스피보다는 뭐 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산 거지.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시장을 진단할 때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뭐냐? 많이 궁금한 거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앞으로 뭘 사야 될 것이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오늘 간단하게 딱 이야기 드리면 아직까지도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에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페이지에서 1시간 분량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요 한 장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딱 제공해주면 여기서 벌써 답이 다 나와버린 거죠. 복잡한 거. 사람들, 대표님 이 종목이 정말로 진단 키트에 포함됩니까? 수출이 됩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지. 이 하나의 이슈, 이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매매가 다 되는데 가끔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고수회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한 게 뭐였냐면 제가 고수회전할 때 다른 전문가들 방송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사실 방송을 준비를 했거든요. 내가 들어도 모르겠더라.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나왔어. 전문가니까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겠죠. 뭘 곱하고 빼고 뭔 기법이고 나도 다 못 외워요. 사실은.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수식 다 못 외웁니다. 너무 어렵더라는 거지. 핵심은 뭐다?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매수가, 매도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대형주보다는 중형주구나. 중형주 중에서 지금은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사는 종목이, 기관들. 코스닥에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을 사면 되는구나. 그리고 기관들이 사는 종목이 뭐냐라고 찾는 거는 ATS 딱 열어보게 되면 1, 2분 만에 다 나오는데.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자기 투자금에 맞춰가지고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너무 어렵게 판단한다는 거지. 이해되죠? 다시 결정 났다 그러면 당분간은 코스닥에 집중하자. 두 번째, 시장 진단. 그러면 코스피는 언제 사느냐? 딱 그냥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그냥 매일 보는 거야. 아침에 딱 열어가지고 야, 오늘 외국인 샀나 안 샀나? 장 끝났을 때 딱 열어보고 오늘 외국인 샀나 안 샀나? 오늘 외국인 안 샀네? 냅둬. 그런데 외국인들이 톡톡톡 입질이 들어온다. 외국인들 오늘 2천원 매수했네? 들어오려나? 요 정도 느낌이죠. 들어오려고 하나? 좀 지켜보는 거야, 하루 이틀. 또 들어오네? 야, 이거 이제 오는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빨리 또 중형주를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대형주 들어가야지. 대형주의 장점은요, 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코스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형주 대표님 무조건 나쁘냐?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상방이에요. 상방향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상시호 바람 좋죠, 그죠? 서울 사람입니다. 정회원들 가끔씩 보게 되면 뭐 저한테 자꾸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데 서울 산지 20년 지났습니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요. 서울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20년 이상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지방 가면은 서울말 사용한다고 돌 맞아요, 진짜로.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대형주 대표님이 진짜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형주는 대형주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 코스닥이 50% 종목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목들이 50% 급락했을 때 삼성전자는 몇 프로 떨어졌다? 그만큼 안 떨어졌죠. 그죠? 얼마? 27%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27%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쯤에서 적게 떨어지는 거죠. 대형주는 안전합니다. 저는 사실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왜? 안전하니까. 속된 말로 대형주 사가지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탑픽 종목을 사가지고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뭐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안전하지만 느리다라는 거지. 그죠? 안전하지만 느리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형주는 분명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고 향후에 대형주, 삼성전자 외국인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죠? 들어온다게 하게 되면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한번 삼성전자 노려보도록 하겠다. 지금은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부딪혔죠.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세라고 하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부딪혔어요. 떨어졌다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부딪히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이야기하죠. 기술적인 분석으로. 맞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언제 사야 돼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일단은 한번 집중해서 본다. 두 번째,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된다라는 거지. 선제적으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지. 왜? 맞고 계속 떨어져.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져.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맞고 떨어졌으면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추세를 돌파를 하고 추세를 전환한 다음에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 돌파를 해버리면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입니다.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근데 추세를 돌파를 했잖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떨어져도 다시 패턴이 올라갑니다. 추세. 전환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한다고 하게 되면 추세 돌파를 확인한 이후에 대형주까지 매수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향후에 또 대형주로 재미를 볼 수 있다는 거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크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지켜보자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종목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정회원들은 저한테 종목에 대한 질문들을 거의 안 해요. 제가 조용히 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시고 그죠? 인사해라면 인사하시고 거의 뭐 로봇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무난하게 또 저도 열심히 뭐 새벽 2시, 3시까지 뭐 계속 리딩을 해드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낮밤, 그죠? 평일날 그냥 새벽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체험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내용은 다른 것 같아요. 정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밀착 마크를 하죠, 그죠?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대응을 하고 새벽에도 올려드리고 뭐 계속해서 글을 올려드리다 보니까 하는데 이 일반적인 투자자들 또 뭐 지금 뭐 카톡방에 없는 분들 그죠? 보게 되면 질문들이 조금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날 또 아까 전에 무슨 종목이었죠? 장마감 전에 뭐 랩지노믹스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좀 질문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죠? 뭐 시젠 같은 종목들도 질문이 나오고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도 뭐 질문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이번 주에 매매를 좀 했어요, 사실은. 그죠? 저번 주에도 단타를 매매를 했고, 이번 주에도 단타를 매매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헬릭 스미스라는 종목은 우리가 장이 끝나기 전에 매수해서 그 다음날 장 땡 시작하자마자 13%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장 끝나기 전에 3시 10분경에 매수해가지고 야 내일 아침에 급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바로 13% 15%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어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그죠? 어제도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야 밤에 국제유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매수해라. 어제 오후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기차 급등했죠. 그죠? 아침에 전기차 급등하길래 뭐 체험방은 제가 그냥 전량 차익해라. 역시 장 끝날 때 매수, 장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등했을 때 매도. 뭐 보락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그죠? 단타였죠. 역시 매수 딱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뭐 순식간에 뭐 15%까지 급등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뭐 30분, 1시간 만에도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가끔씩 이런 급등주들, 테마주들을 매매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뭐 밥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코스닥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확대 좀 할게요. 아까 전에는 이제 우리가 코스피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 방송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고수외전에서 나오는 방송, 또는 뭐 다른 TV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안에 기법들, 내용들, 시장 보는 방법 아주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제가 한 4시간 방송하면요, 한 명도 이탈자 없이 다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코스닥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대표님, 코스닥은 누가 올린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수급 동향이 조금 다릅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요, 코스피는 아까 전에 개인들만 매수했죠. 코스닥도 사실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은 누가 매매한다? 기관들이 매매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코스닥의 기관들 추이를 보게 되면 좀 다르죠. 코스피는 주구장창 뭐한다? 개인들만 쫙 진짜로 하루 딱 빼고 전부 다 개인들만 매수했는데, 코스닥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기관들 한번 매수 1000억, 또 1000억, 또 1000억, 800억, 1200억, 1200억. 어떻게 돼 있다? 기관들이 매수의 절반을 가지고 있죠. 당연히 코스닥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왜? 코스닥의 핵심, 주포, 주도, 큰손, 누가? 기관들이 계속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당연히 코스닥이 더 강하죠.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코스닥도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습니다. 하락 추세였죠. 비슷합니다. 떨어졌다가 부딪히고, 떨어졌다가 부딪히고. 지금 뭐다? 상승폭도 높지만은 뭐다?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들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코스닥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종목들이 코스닥을 올렸느냐, 사람들이 어떤 종목들을 선호하느냐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석에는 3가지 분석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가치 분석. 그죠? 마우스로 글자를 쓰다 보니까 글자가 이쁘진 않네요. 네. 두 번째는 뭐죠? 수급 분석. 그죠? 세 번째는 이제 기술 분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치 분석은 지금 하기가 힘들다고 했죠. 시장에서 지금 기업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달부터 짜놨던 내용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제 회원들한테 제 같이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 올해 당신들 원금 100% 이상 다 벌어줄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기차에다가 비중을 왕창 실었어요. 계속 매수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뭐라고 했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엄청나게 샀습니다. 진짜로. 정말 많이 샀습니다. 어디에서 매수했냐면요. 에코프로비엠을요. 계속 매수했습니다. 사라. 여기 있어요. 계속 매수. 걱정하지 마라. 원래 무조건 전기차 터진다. 3년을 기다렸다고 하면서 계속 매수시켰습니다. 계속 매수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전기차 비중이 80%였어요.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정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7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됐냐면 이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올해 목표 원금의 100%였는데, 야, 우리 조금 오버해서 농담해서 우리 원래 200% 한번 풀어봅시다. 그랬어요. 왜냐? 2월 달인데 벌써 계좌가 터졌었거든. 2월 달인데 벌써 계좌가 터졌거든.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야. 헉, 대박. 어떻게 됐다? 벌어놓은 게 전부 다 없어졌죠. 아닙니다. 다 팔아버렸습니다. 야, 이거 시장이 이상하다. 고점에서 팔지 못했지만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전부 다 100% 현금화해라. 다 던져라 그냥. 욕심내지 마라. 벌었을 때 챙겨야 된다. 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급락해버렸죠. 그러면 대표님, 내가 작년 11월, 12월 달, 또 올해 1월, 2월 달에 야, 올해는 전기차 전성시대다. 전기차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바뀌었거든. 아무도 차를 사러 매장을 안 가요. 중국에 있는 공장 전부 다 멈췄어요. 테슬라 중국 쪽에 가장 매출이 높은데 그죠? 다 멈췄어요. 모든 경제 활동의 동량들이 다 바뀌어버린 거지. 거기에다가 글로벌 정시가 리먼 사태 IMF 때보다 더 겁나게 나온 거지. 그만큼 심각하게 바뀌어버린 거지. 짜놓았던 그림들이 다 어그러졌죠. 판을 다 다시 짜야 되는 거지. 속된 말로.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기업을 내가 생각해놨던 야 올해는 OLED가 대세다. 비메모리가 대세다. SFE 반도체. 제 핵심 종목은요. 정말 제가 사랑한 종목. 매수가. 정말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요. 주가가 정말로 보고 있는데 무서웠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야, 진짜. 보는데도 무섭더라니까. 그런데 다 빠져버려. 그럼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좋아질 거냐? 모르겠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알아? 내가 몰라요. 왜? 다 멈췄는데? 베트남에도 멈추고 뭐 삼성전자도 기형에 뭐 심심하면 확지자 나왔다 그러고 중요한 거는 팔 곳도 없어.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야지, 핸드폰을 사야지, 자동차를 사야지. 곳곳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모든 산업들이 다 죽으니까 내 입장에서도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치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가치 분석이 안 되는 거지. 가치 분석이 안 되니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가치주들이 다 죽을 쓰고 있는 거야. 실적주들도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1월달, 2월달 잡아놨던 시장의 그림, 업종 섹터에 대한 동향들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지. 실적주, 우량주가 안 가는 거지. 왜? 모르니까 안 가는 거야. 그 빈자리를 누가 메웠다? 테마주가 메우는 거죠. 테마주는 뭡니까? 실적이 상관없죠. 테마주라는 게 뭡니까? 단기적인 이슈, 단기적인 흐름, 그죠? 유행, 이런 것도 우리가 테마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테마주는 뭡니까?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수급.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급이라는 건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들도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테마주는 뭡니까? 이 개인들, 특히 코스닥은 개인들의 수급이 항상 넘치는 곳인데 살만한 종목도 없으니까 이 테마주로 다 몰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테마주의 향연장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마스크 관련주. 웰크론, 50, KPM, 테크 뭐 별별 종목들이 많았죠. 첫 번째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졌어요. 90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왜? 오늘 낮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공적 마스크가 시장의 유통 물량이 충분히 풀려가지고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일부 약국에서는 더 이상 마스크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죠. 왜? 남아도 오니까. 이제는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스크 종목들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을 조금만 해봅시다. 대표님, 마스크 많이 팔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많이 팔리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대표님, 진단키트가요, 과거보다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수출도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걸 틀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라는 게 1,000원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해 봅시다. 1,000원에서 주가가 2,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 주가가 2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회사의 매출도 몇 배가 뛰어야 됩니까? 2배가 뛰어야 되겠죠. 주가가 300%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도 3배가 뛰어야 되겠죠. 연간 영업이익이. 그런데 지금 마스크든 진단키트든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뭐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단가로 정상적인 제품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돼서 그죠? 소비자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넘어가고 있다? 정부 조달에 의해서 내려가는 거죠. 공적 마스크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이윤을 최소화해서 또 외국에 지원을 해주고 모든 물품을 누가 산다? 정부에서 매입해서 각처에 뿌리는 구조로 잡혀있다는 거지. B2B, B2C, B2C가 아니라는 거지.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B2G라고 해야 됩니까? 거버먼트라고 해야 됩니까? 기업이 정부한테 팔아가지고 정부에서 공급을 하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게 1년, 2년, 기업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에 500%를 상승한 거는 계속해서 기업의 모멘텀이 점점 늘어났던 거죠. 삼성전자가 옛날에 TV를 만들다가 핸드폰 장사를 하다가 4차 산업으로 반도체가 호황이 나왔다가 바이오 산업까지 진출을 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금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기업이 정정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코로나가 잠깐 6월달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200%, 300%, 400% 올라갔다. 뭡니까? 근데 기업의 실적은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빠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최근에 보게 되면 마스크 관련주는 이미 다 폭락을 했고요. 꼭지에서 매수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다? 다 망했지. 그리고 지금 바이오주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런데 뒤늦게 이제 어제 뭐 셀트리온, 아이고 우리 방에도 한 명 샀던데. 그죠? 제가 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뭐 팔아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시젠 같은 종목들. 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산 거지. 자, 시젠 차트 한번 봅시다. 과연 시젠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전화가 들라나?
과연 시젠이라는 회사는요, 저도 상당히 잘 아는 회사고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자주 매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시젠이라는 회사가요, 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3, 4, 12. 400%. 그럼 시젠이 지금 진단키트를 100만 개, 200만 개 팔았냐라는 거지. 시젠이 지금 몇만 개를 팔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개당 얼마가 남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는 거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다고요. 수출 계약이 성립된 것도 없어요. 요거만 들어온 거지.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시젠이 오로지 코로나 진단 키트로 회사를 먹고 살리는 회사냐? 아니거든요. 단지 자기들 회사의 제품들 중에 한 개일 뿐이거든. 어떤 슈퍼에서 라면 한 개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잘 팔린다고 해서 그 슈퍼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사업의 영역을 보게 되면 모든 기업들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사업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뭐다? 올라갔다가 이까지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이 정도, 야, 이게 시장이 이제 시작하는 분위기다라고 매수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 와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매수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재밌는 건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은 없고요. 전부 다 여기에서 매수한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종목 사는 사람은요, 나오지도 못합니다. 바른손 E&A 무슨 종목입니까? 기생충 맞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바른손 E&A에서 투자를 했었죠.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고,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끝났죠. 우리가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뭐라고 한다?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종목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99%가 테마주를 추천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부터 주위의 지인들, 주위의 모든 사람을 봤는데 테마주로 돈 번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한테 이 테마주를 추천하느냐? 지 돈으로 사지. 방송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 못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시젠을 사람들한테 추천하냐고. 그렇게 좋아 보이면 자기 돈으로 사라는 거지. 자기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추천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1억, 2억 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 돈으로 매수를 안 해요. 왜? 한 2억 사면은 한 2억이 한 5억, 6억 되면은 돈 벌잖아. 자기는 매수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이 종목 좋다라고 사라고 하는 거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런 종목들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종목들은 완벽하게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뭡니까?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또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옵니다. 재밌는 거는.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떨어지죠.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전부 다 힘들어할 때는 들어가셔도 돼요, 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시젠이 지금 급등했다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럼 시젠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가 확 빠졌다. 그러면 우리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건 심리 게임이라고 합니다. 심리 게임. 또 제가 항상 여러분들 하잖아. 시소 그래드리잖아. 시소. 개미들이 왕 몰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겁잖아. 막 달라붙잖아. 이쪽 저쪽.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우니까 쭉 내려오겠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소는 이렇게 되겠죠. 가벼운 애들이 거꾸로 올라가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곳을 우리는 뭐한다? 선점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시장이 테마주의 향연으로 너무 과열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실수혜주를 봐야 되겠죠. 실수혜주를 봐야 되겠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번 주에 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부터 딱 이야기한 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이야기한 게 딱 그랬잖아. 야,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 지금 뭐 하느냐. 내가 집에 갔더니 어제 내가 새벽에 3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어제 새벽 3시에 딱 들어갔는데 현관에 재활용을 한가득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뭔 재활용이 이렇게 많아. 그래 재활용을 들었어요. 유리병도 깡통도 뭐 비닐도 들고 이제 아파트에 내려갔습니다. 우와, 아파트예요. 진짜 놀랐습니다. 재활용이 넘치고 넘칩니다. 뭐 다 뭐 하더라? 전부 다 배달하는 거야. 외식을 안 하고. 전부 다 배달을 하는 거야. 배달을. 전부 다 배달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뭐합니까? 전부 다 쿠팡, 석다컴 다 하는 거지. 배달. 결제 관련주들. KG니시스, KG모빌리언스, NH400일지. 결제 관련주. 타피. 그럼 얘네들은 한번 고민해보죠. 그럼 얘네들도 테마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세상은 트렌드는 바뀌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지. 점점 이제 온라인은 없어집니다. 오프라인은 없어집니다. 은행 점포 없어진다고 이야기들 했죠. 내가 예전에 고수회전 나가지고 TV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내가 CGV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 팝콘을 먹고 싶어가 팝콘을 딱 시키려고 하는데 저쪽 가서 계산하래. 딱 보니까 기계가 하나 있어. 할 줄 몰라가지고. 바뀌었다는 거야. 햄버거 사러 갔는데 주문을 다 기계에다가 해야 돼. 뭐다? 바뀌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터지니까 결제 관련주 더 터져버린 거지. 그죠? 또 뭐 있습니까? 또 계속 좋지 않았던 미디어 관련주들. 최근에 유명한 종목 뭐 있었죠? 뭐 기생충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또 있었죠? 주지훈 주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넷플릭스 공급자. 그런 것들. 기생충보다 더 조회수가 많아졌습니다. 뭐다? 전부 다 코로나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것만 보는 거야. 미디어. 영화 다운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미디어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 뭐 알려드렸죠? 아프리카 TV.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죠. 별풍상. 그죠? 그럼 아프리카 TV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거냐? 아니거든요. 역시 뭐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거죠. 상방소통, 미디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까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된다? 더 수혜를 봐버린 거지. 주가가 날아가 버리죠. 맞죠? 그저께 샀는 사람들도 우리 방에 아직 들고 있죠.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죠. 아프리카 TV. 그럼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그럼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게 되면 쫙 올라가고 있죠. 주가가. 다른 종목들 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올랐다 쉬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급등하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 아니고요. 천천히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그런 종목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계속 엉덩이 붙이고 주식 볼 거야? 아니잖아. 주가라는 거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시간에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가를 가지고 놀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뭐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잠깐 자리 비켰더니 급락, 쫄아서 매도하면 급등,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지. 주식은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중심을 잡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더라? 실수혜주라는 겁니다. 실수혜주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도 오늘 한 종목을 배팅을 했죠. 그죠? 한 종목을 배팅을 했죠. 뭡니까? 역시 미디어 관련주. 내가 보니까 뭐다? 좋아 보이거든. 기관들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회사도 큰 회사고, 넷플릭스하고 연결돼 있고, 망하지도 않을 것 같아.
주가는 조금 무거울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다? 갈 거라고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한 게, 야,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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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비중을 좀 실을 수도 있다. 왜? 안전하니까 비중을 싣는 거지. 안전해야지. 워렌 버핏의 제1번칙. 잃지 않는 매매를 하자. 잃지 않아야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일단 빼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코스닥은 분명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추세선을 잡아놓고요.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너무 많이 빠졌죠. 너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뭡니까? V자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처럼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은 50%까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씁니다. 주가라는 건요, 기술적으로는요, 급락을 하게 되면요, 시장이든 종목이든 급락을 하게 되면 딱 반만큼 반등이 나옵니다. 딱 반. 그리고 어떻게 된다? 방향을 잡겠죠.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것이냐. 그죠? 그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딱 보게 되면 딱 그 위치에 딱 있습니다. 급락 이후에 올라와서 이제 방향을 잡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다? 일단은 옆으로 좀 기어간다. 왜? 지금은 당장 여기에서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 뭐 이거는 좀 힘들고요. 또 당장 좋아진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국제유가 뉴스 나오고 정부 정책 나오고, 그죠? 또람프 한마디 하고, 또 뭐 중국 양회 한다고 뉴스 나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뉴스에 따라 가지고 출렁이겠지만 뭐다? 큰 맥은 안 나오기 때문에 뭐다? 시장은 저는 지금 옆으로 기어간다고 보는 거죠. 옆으로 기어간다고 보는 거지.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다만 뭐다? 마음은 좀 흔들릴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에서 뭘 해야 될 거냐? 시장은 출렁이는데 뭘 해야 될 거냐?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 거냐? 시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실수의 줄을 잡아야 돼. 실수의 줄. 눈을 홀려가지고 테마줄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는 못 살아납니다. 좋은 기회, 초보자들한테는 이 기간에 잘만 배우게 되면 정말 대박의 기회가 되는 거고, 이미 주식을 접해가지고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도 이 기회를 잘만 사용하게 되면 다시 한번 복수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조급해서 자기들은 사지 않고 남들한테 추천하는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정말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실수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뭘 잡을 것이냐? 우리의 실수의 줄은 뭡니까? 저희 방의 실수의 줄. 방송 듣고 있는 사람들, 저희는 실수의 줄은 뭡니까? 오지입니다. 오지. 그죠? 제가 항상 뭐 이야기하는 거 오지죠. 오지. 5G죠. 왜 5G냐? 상방향 네트워크, 온라인 교육합니다. 온라인 교육. 그죠? 뭐 카메라 관련주가 막 뛰기도 합니다. 카메라 부족하다고. 그죠? 뭐 365일 카메라가 잘 팔리겠습니까? 장가이지. 맞죠? 근데 교육하려고 하게 되면 뭐예요? 통신이잖아, 통신. 빨라야 되잖아. 5G. 계속해서 5G가 넘어가면 뭐가 돼요? 그 다음 또 6G 나옵니다. 7G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왜? 통신은 계속해서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자동차와 자동차가, 사물과 사람 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미래 세상은 전부 다 이 통신이 필수 불가결하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교육주 같은 종목은 쑥 올랐다가 계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빠지겠지. 당장 온라인 교육을 하겠지만 이게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온라인 교육합니까? 그런데 갑자기 계약한다 그래 보십시오. 순식간에 급락 나오겠지. 하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뭐다?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통신에 관련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밀었던 종목은 뭐였습니까? 5G 관련주였죠. 그죠?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KN이 아니고요.
5G 관련주였죠. 5G 관련주죠. 5G 관련주. 뭐 방송에서도 제가 자주 했던 이야기였죠. 그죠? 5G 관련주였죠. 지금 주가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주가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잘 갑니다. 그죠? 주가 비중도 많아요. 그죠? 올랐다가 많이 오르면 쉬어간다니까. 좀 쉬어가지. 좀 쉬었다가 다시 뭐 올라가고. 지금 또 조금 쉬어가겠죠? 또 쉬어가고. 그죠?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시장의 지수, 코스닥의 지수는 올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코스닥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은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코스닥보다 더 강하지.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지. 답 다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종목을 잘 못 고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술적 분석이야? 그러면 나는 종목을 잘 모르겠다 하면 뭘 사야 됩니까? 시장보다 강한 차트. 시장보다 기술적으로 강한 차트를 사는 게 맞겠구나라는 또 팁이 나오네. 중간중간에 조금씩 팁을 다 주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중간에 뭐 종목 이야기도 나오고 기술적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너무 무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시장은. 무수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이제 분명히 시장은 급락을 했고 급락한 반면에 주가는 올라왔지만 이제 뭡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쉬어가는 구간이다라는 거. 옆으로 좀 쉬어갈 거라는 거. 다만 쉬어가는데 상하 폭이 넓기 때문에 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릴 거고 그죠? 멘탈이 흔들릴 거고 멘탈이 흔들린다 보면 뭡니까? 또 중심을 놓치는데 중심 놓치지 마시라는 거. 중심 놓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항상 수급 동향들 체크하시라는 거. 그리고 역시 실수의 주. 분명히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시장의 지표보다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분명히 차트 모양은 같이 움직이다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종목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테마주가 아닌 이상은 넘어간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서 리스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쪽 섹터가 시장의 중심이구나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결제주 또는 미디어 관련주 또는 5G가 시장에서 가장 좋아 보이고 여기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한 개씩 시장에 튀어나옵니다. 톡톡톡톡 튀어나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런 것들 매일매일 체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조금 지루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그죠? 오늘. 그래서 현재 저의 주력 포트는 5G지만 이제는 5G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랐다고 판단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이미 왜냐면 전 종목이 다 수익이고 이제 고점에 있기 때문에 물론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만은 또 후속 실적이 좋고 안정적이고 초보들이 매수할 수 있는 또 혹은 시장이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거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될지 시장이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떠오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도 좀 체크를 해가지고 좀 찾아보시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수급에 대한 동향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좀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시장은 두 가지 조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떨어지는 가격 조정.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서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지루하지만 기간 조정이 더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한테 충분히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지.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지루하다고 할 때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요. 꼭 다음 주에도 많은 수익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방송 또 일정을 한번 잡아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